2022년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김가을 씨. 같은 해 8월 비슷한 장소에서 실종된 20대 남성 이정우 씨. 그 다음날 인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박수민 씨. 2024년 기준 한 해 평균 성인 실종 건수만 7만 4천여 건에 달해. 그리고 최근 유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미수 사건들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2024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실종 신고 건수는 총 49,624건. 하지만 이 수치에는 충격적인 허점이 있는데, 이 통계는 오직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야. 해당 연도 성인의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한 해에만 7만 4천여 건에 달하고, 그중 여전히 찾지 못한 성인 실종자는 6,809명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 실종이 되더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장 없이도 CCTV 확인, 위치 추적, 통화 기록 조회가 가능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은 다르거든. 성인 실종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서 성인이 없어질 경우 원칙적으로 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야. 그럼 실종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해 사립탐정 등 민간 수색기관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국내 1호 탐정 임병수 씨는 가족 신고 외에 경찰 대응이 거의 없는 성인 실종 사건만 별도로 따져보면 연간 최소 300명 이상은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찾기 시도 중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어.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48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어. 이처럼 실종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성인 실종 피해자들은 그저 전단지를 돌려 수소문하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간 탐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가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경찰은 실족사, 야생동물과의 조우, 자발적인 잠적 등을 운운하지만 탐정들이 의심하는 것 중 가장 유력한 건 바로 납치로 인한 장기 적출 피해야. 2024년 기준 국내 장기 기증자는 3,931명. 하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5만 명이 넘는데 평균 대기 기간은 약 6년이야. 하지만 6년을 기다리더라도 실제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자의 7.17%에 불과하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구조거든. 이 범주를 국외로 넓혀보면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늘어나겠지. 만약 내가 장기 이식만이 살 길인데 내가 돈과 권력까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잖아. 이러한 욕구가 장기 매매 시장을 만드는 원천이라는 거야. 범죄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 아니냐고? 실제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죄수들을 상대로 장기 적출 및 밀매를 시행해왔고, 2006년 세계의사회는 중국 내에 사형수 장기 적출 중단을 촉구한 바 있어 중국 정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했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부에 반하는 신장 위구르족 사람들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는데, 이들을 사형수급 죄수로 몰아 명분 있는 장기 적출 및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국제적 비난과 논란도 있었어. 또 다른 사례로 해외 언론과 일부 의료 전문 포럼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하층민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면 마취 후 신장을 적출당했다라는 의혹 사례, 그리고 해외 의료 관광 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루트의 장기 이식 행위 등이 제기되기도 했어. 맹장 수술하러 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떼었다. 정말 섬뜩하지.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실제로 2013년에는 사람으로 만든 인유 캡슐이 불법 판매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2015년 국내 장기 매매 브로커가 10대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간 2억, 신장 1억 5천만 원에
밀매를 시도했지. 2019년 가막산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신 사건은 유서가 있다라는 이유로 자살로 결론 지어졌지만 머리와 머리카락, 휴대폰이 각각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참 많았어. 2022년 실종됐었던 20대 이정우 씨의 경우도 전신에서 분리된 하체만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지. 이런 식으로 적출된 장기들은 얼마에 거래될까? 2012년 외국 의학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신장 3억 원, 간 1억 7천만 원, 심장 1억 3천만 원으로 거래된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 잔혹한 범죄를 수반해야 하지만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거지. 납치 및 실종은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관광객들을 납치하거나 취업 사기로 유인한 뒤 납치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이야.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원으로 고용돼 강제 노동 착취, 성매매 등을 넘어 장기 매매까지 협박당한다고 증언했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은 신고된 건만 41명,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야.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1등급으로 분류하며 안전국가라고 파악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CCTV가 전국에 깔린 시대에 과연 실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납치와 실종은 90년대 초까지 아직 정보통신망이 원활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구시대의 산물 같은 거라 여긴 적이 있었는데 잘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애타게 그들을 찾는 가족들이 많아. 문제는 오늘날의 실종과 납치는 그 원인이 가볍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지. 실제 21대 국회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2건이 발의됐었는데 여전히 계류 중이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법이 채무 및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숨어든 이들을 찾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논란 때문이라는데 국민의 안전과 자기결정권, 종교도 탄압하고 카톡도 검열하는 국가에서 이런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게 참 어불성설이지. 언제부턴가 국내에서 정말 잔인한 강력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는 요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 남녀노소를 떠나 이제는 밤길을 혼자서 다니기 위험한 우범국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담하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렇게 변했다면 분명 조심해야겠지. 이건 단순히 불안 심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는 어설픈 선민의식으로 받아들였었던 난민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이민자들의 미륵국으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수준의 강력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굳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들을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단기적인 관광 수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과 국제 치안 1위라는 압도적인 국가 브랜드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우리는 이미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부동산은 빼앗겼으며 오성기가 대한민국 땅에 펄럭이는 걸 보게 됐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무비자 입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악하는 전략이 있지. 첫째,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둘째, 부정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포섭하고 법안을 바꾸는 것. 셋째, 연예인 및 문화를 장악해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 넷째, 기업을 인수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의 중국인들을 대거 입국시켜 부동산과 상권을 확보해 완전한 친중국화를 이루는 것.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현대판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닐까?